자, 이번 시간은 사업 주체 등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조합이라는 주제에서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체 개념부터 보면은 사업 주체 두 가지죠.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집장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업 주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는 표현을 쓸 테고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해서 단독주택부터 볼까요? 해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해서 연간 2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꿈꾸는 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건 좀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동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꿈꾸는 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꿈꾸는 자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넣기 문제라면 출제가 됐죠. 그래서 20호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라고 하는 거에서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셀 때는요, 단독주택은 보통 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주택법의 용례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자, 우리 세법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호와 세대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봐야겠고요. 비등록사업자 따로 등록 안 해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국가, 지자체, 공사 묶어서 갑니다. 그 외에 주택조합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따로 등록 안 해도요,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 중에서는 시험에 지역주택조합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나왔죠. 26회 때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연간 기억호 이상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요, 20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에 등록을 미리 해야지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 조성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교재 25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비등록 사업자, 국가지자체 공사하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등록하지 않고도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포인트,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2번 질문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등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그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왜 틀렸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증축과 대수선을 가리켜서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니, 리모델링은요, 건설,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번 지문이요.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지역조합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은 따로 어떻다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자, 제일 중요한 본론 들어가서 주택조합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2020년도 1월 17일 날 법이 또 일부가 개정이 되게 됩니다. 메모 하나 이제 추가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지역조합, 그 다음에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얘들은요, 집 지어가지고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주택조합 제도입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받고자
받고자 한다. 주택을 신규로 공급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면 청약해서 당첨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식으로 용어를 정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지역조합은 그런 의미예요. 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직장조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거, 이게 건설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인데 시험에는 아예 구성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당첨이 돼야지 분양을 받든 말든 하는 거야. 맨날 떨어져. 근데 같은 직장을 다녀. 그래서 재수 더럽게 없는 그런 직장이죠. 이 직장의 근로자들이 우리 동시에 청약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과 대수선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전체 그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뭐냐면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문제 정도를 구성을 하는데 내용은 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십시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변경할 때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인가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 대상부터 볼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 변경, 폐쇄, 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냥 청약할 때 동시에 청약할 뿐이지 따로 이 특별히 규제할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에 대응해서 자, 인가라고 하는 거. 인가가 뭐냐? 허가랑 비슷한 겁니다. 허가 인가의 차이 따져 물을 필요 없겠고요.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역조합 상당히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그리고 이번에 법 새롭게 추가된 것이 토지권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작년까지만 해도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요걸로 끊어갔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를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지역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직접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다. 누구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자, 우리 주택법은요, 집 지어서요, 분양할 때 항상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자, 자기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요. 법령 개정된 게 이거라고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할 것 며칠 안 됐습니다. 17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 아직은 공포되기 전인데 일단은 15% 이상 확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자세한 내용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법령이 공포가 되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냥 이게 대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인가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이제 직장조합에서 건설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건 구성을 안 합니다. 왜냐면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이란 말은 없어요. 해석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을 제외한 직장조합 이런 식으로 법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기가 참 애매하잖아. 표현 요 이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출제가 되지 않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자, 대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얼마 15% 이상을 확보하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으면 된다. 나중에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다 끝나요. 지역조합으로. 한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얘는 자 이미 주택 단지 안에 소유자들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소유권 100%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15년 또는 10년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은 증축하고요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15년. 대수선은 몇 년? 10년.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100% 증축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선 이런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 지났음을 아파트 만들었는 지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소리 두 개로 가십시다.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신고냐 인가냐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한 22회, 23회, 24회 요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인가냐 신고냐. 두 번째 이슈 지역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사실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은요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확보하고요 소유권 15% 이상 확보를 한 다음에 인가 받으면 된다. 야 변경 해산할 때도 당연히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만약 그것이 증축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뭘 해야 된다?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지역조합 설립할 때 뭐 15년 이상 지났으면 이런 건 낼 수는 없잖아요. 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문제 틀이 이 첨부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조합의 설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립인과 설립신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주택조합 설립의 효과 간단하게 보고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거. 리모델링은 나중에 허가 받기 때문에 2년 내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장점 안 되고요. 자, 손해배상. 자, 18회 때 구성이 됐고, 그럼 벌써 13년 동안 안 나왔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집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이 주택조합이 결합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자 등록사업자는 그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등록사업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거의 이슈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선 공급이죠. 다시 갑시다.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더라도 그 새 집을 그냥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제 기억에 김대중 정권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당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것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돈 다 냈어요. 돈을 다 냈는데 처벌받습니다. 이유는 왜? 공개 분양을 해야 될 사안인데 빼돌려서 우선 분양을 받게 해줬으니까 주택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주택조합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라고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앞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혹은 토지 소유권 그리고 1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주택조합을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하지 않는다고요. 증축과 대수선을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대부분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지역조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마땅히 두기가 애매해. 그래서 주택법에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아. 그래서 법조문은 항상 주택조합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그래서 시험 지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하면 거의 다 틀리게 구성합니다. 이런 지문을 틀리게 구성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과 대수선을 하는 것이지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 박변 직장조합, 아까 신고로서 설립했던 이 조합원에 대해서 사업주체는요, 국민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조합을 만든 이유 뭐라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택조합 제도가 되게 된다. 그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막연하게 청약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고요. 직접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게 조합원의 자격이요. 요즘에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본 틀, 원래 법조문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돈 많고 이런 집 많고 이런 분을 굳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시력이 없다. 그래서 자, 그 중에 하나 간단한 거, 국민주택을 공급 박변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자 또는 팔자, 무주택자에 한해서 얻었다.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자, 지역조합. 자, 형편이 어려운 분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형편이 어려운 분이다.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중간에 이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렇게 법이 정의됐어.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분은 아무래도 조금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해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사람 형편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요. 이게 주택조합 제도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형편이 어려워야 된다. 그래야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 근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집을 지어서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었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한 3억을 내야 돼요. 3억을 내야 돼. 근데, 주택조합 제도, 특히 지역조합 제도는 논리적으로 되게 모순인 게 형편이 되게 어려워야 돼. 무주택자 또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근데 이 사람 주머니에는 3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주택조합 제도는 완전히 형해화가 돼버립니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그래서 이 주택 건설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도 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쌩 난리가 나죠. 이 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다 사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 제도의 조합원이 돼서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이론상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대비 30%에서 40%까지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분양을 받아봐야지 분양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5년, 10년 뭐 순식간에 시간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이런저런 규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조금 이따 또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무주택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도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관련해서 이슈. 자, 요건 이제 정비법에서 재건축이랑 비슷한 논리 구조인데요. 어떤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 증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자,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려면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답을 뽑았던 지문,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지문이 자, 임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하여튼 더럽게 많이 나와. 얘는 통계적으로 아주 많은 출제. 다시 갑시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 증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동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정한 동의 요건 안에 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놔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한테 팔게 해주십시오라고 강제하는 거, 이게 매도 청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지문 보시면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슈, 이런 게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조합원 수, 얘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 가십시다. 겁나 복잡한데 조합원 수는 몇 명?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조합원 수는 몇 명?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조합원 수는 얼마?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래 이제 주택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 20명 이상일 것.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다시요. 다른 복잡한 얘기 빼버리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일 것. 그래서 원래 20명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보통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는 20호 20세대 이상 짓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20명 이상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뒤에 법이 바뀌어요. 30호 30세대로 바뀝니다. 그럼 얘도 30호 30세대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법 만들 때 그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20명 이상일 것,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를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일 것.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기존 주택 단지가 예를 들어서 20세대였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동의를 안 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20호 이상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로 조합원 수라고 하는 거, 간단한데 의외로 답을 많이 뽑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제일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조합원의 모집 탈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의 모집 관련해서요, 원칙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 우리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다, 이렇게 돼 있던 시절에는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그냥 선착순으로 무조건 분양을 했었습니다. 뜻 맞는 사람끼리 집 지어서 분양을 스스로 받아보자, 이런 구조였다가 지금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분양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17일 날 법 개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할 것, 이런 내용이 새롭게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놓고요, 얘들이 자, 어떻게 지금 사용 권능 아무것도 확보 안 하고 조합원 모집만 해놨다가 사업이 5년, 10년 이렇게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대지 사용 권능 얼마 50% 이상을 확보할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공개 모집이라고 하는 거. 공개 모집. 자, 공개 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은 시험에 냈다간 출제 오류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를 가지고
가지고 특례 조항을 가지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뭐예요? 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덕타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경우 수를 볼까요? 자,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근데 저번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해서 그 결혼을 충원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미달한 조합원을 재모집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이 수식을 막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암기해야 될 건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게 한 문제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추가적인, 자, 지금 재모집을 하거나 결혼을 충원한 경우에 새롭게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어떻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이런 식으로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지금 신규로 추가 모집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다? 바로 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지금 추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기준점 뭐라고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그 사람만이 나중에 추가 모집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출제 이슈. 다시 정확히 외우셔야 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용으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그 새롭게 모집되는 추가 모집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 바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럼 이제 이걸 스토리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문장을 다 읽지 마시고 자, 외울 게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이 사람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요거 가지고 계속 출제가 돼요. 아, 근데 조합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사연이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는 굳이 조합원 자격 요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상속이라고 하는 거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 안 해도 그대로 관리를 승계하듯이 이 사람도 설령 집을 갖고 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받았을 때는 뭐라고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따지지 않는다. 큰 쟁점 안 됩니다. 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 언제라고요? 조합사비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 자, 볼까요? 탈퇴할 수 있을까요? 예,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깊이 보시면 안 돼. 조합원 탈퇴할 수 있다. 뭐 조합 하다가 나중에 수 틀리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기억하실 게 이게 실무적으로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보통 30%에서 40%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런데 조합원이 될 때는요. 조합 운영비를 내야 됩니다. 요즘 한 3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탈퇴할 수 있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디테일에 가시면 안 돼. 제명된 조합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좀 이상해 보이거든. 어찌됐든 간에 자 제명이 됐든 탈퇴를 했든 간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 지문 하나짜리에 불과한데 결국은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되겠고요. 그 외에 좀 잡다한 얘기로서 조합원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 총회 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원칙이니까.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슈가 뭐라고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임 및 해임은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돼. 29회 때 출제가 되게 돼. 이것도 그래. 구조를 보면 원칙은 100분의 10 이상. 원칙은 외울 이유가 없어. 원칙은 내지 않으니까 바로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합 얘기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까지 주로 이슈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데 임원이 결격사유에 나중에 해당이 되거나 또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였으면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따로 외울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법 항상 공통적인 요소가 임원이 결격 사유에 의해서 당연 퇴임하게 되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 조합에 관한 주제에서 조합은 거의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들이 만만찮게 많아요. 바로 지문 가지고 보면서 스크린에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핵심 지문 하나 보시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역조합 설립하려면요,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지역조합의 설립 요건,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옆에 지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즉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토지 소유권 15% 이상도 확보도 추가가 되는데 하여튼 이 자체를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보니까 주택 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그 다음에 조합의 규약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립 등기를 통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그 다음에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문제는 30회 때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자, 해설 보지 마시고 지금 문제를 여기서 찍어내셔야 돼. 시험장 가셔도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돼. 지금 조합 설립,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 1번 조합장 필요하겠죠? 설립할 때 조합장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4번 아까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등 조합원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규약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합 지역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인가요?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야. 정산서라고 돼 있죠? 정산 언제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 이 문제는 진짜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야.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거고 조합을 끝낼 때, 조합을 청산할 때 필요한 개념, 이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0회 때 문제고요. 바로 정산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돈 다 어떻게 썼다, 도장받는. 이것은 설립할 때가 아니라 언제 해산할 때 필요한 개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30회 때 문제 어려웠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핵심 질문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자,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틀렸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 없습니다. 지역조합 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것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유권 다 확보했잖아요. 15년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다 제출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자체를 뽑아내야 돼. 아까 우리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지역조합은 보세요. 100분의 80 이상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왜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라고요? 15년이라고 하는 거.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한 서류를 첨부 자료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해서 그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역조합은 뭐야? 80% 이상 사용 승낙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토지권과 수익권 다 확보한 상태니까 자기 아파트를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권은 확보를 다 돼 있으니까 일단은 15년. 그래서 답이 됐다고요. 2번 질문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자 포인트 증축입니다. 증축이란 말이 키워드야. 뒤에서 다른 얘기 할 텐데 수직 증축형 증축을 할 때는 몇 년?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10년이라고 해서 틀렸죠? 표현이 좀 어려워. 아직 수직 증축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다른 거 빼버리고 증축형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15년 이상.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15년. 지역주택조합은 당연히 토지 사용 승낙서. 그래서 리모델링 파트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장난을 친다고요? 바로 리모델링 파트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할 것 또는 증축인데 15년인데 이걸 10년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해서 두 번째 지문이 훨씬 더 어려워서 수직 증축형 나오게 되면 증축 나오게 되면 얼마? 15년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해 볼까요? 자, 교재 256페이지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오른쪽에 지문 가볼까요? 이건 답 되게 쉽죠? 답 몇 번? 4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답 4번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필요 없죠? 3번인가요? 3번 제가 번호를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3번. 자, 100분의 80 이상 용어는 신축할 때 필요한 개념이죠. 지역조합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언제야? 26회 때 30번 문제하고 그 옆에 아까 어디 있어? 25회 때 옆에 핵심 지문 1번. 교재 256페이지 핵심 지문 1번하고 똑같은 문제라고요. 25회 때는 지문 형태로 구성하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고 이걸 박스형 문제로 26회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닌 걸 고르시오.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이렇게 뽑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돼서 출제하는 것들은 무조건 줄줄줄 꿰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를 다시 지역조합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승낙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이라고 전제하면 얼마?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 지역조합 설립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의 전제 요건, 요거 비교하는 게 하나 이슈. 그 다음에 257페이지 설립 신고 등 관련해서 지문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옳은 표현. 2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사람은 시군구청 등의 인가. 틀리게 뽑았고요. 신고입니다. 3번 지문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 인가. 틀렸죠? 해서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뭐라고요? 신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근데 신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없다. 설립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답이 몇 번이에요? 해서 보니까 3번인가요? 3번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나와 있죠? 뒤에 설립이라든가 변경, 해산 다 바뀔 수 있거든요. 해서 여기선 포인트가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뭐라고요? 신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뭐라고요? 신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박스형 문제를 구성을 했다가 또는 지문 형태로 구성했다. 똑같은 내용을 업어치고 매치고. 그래서 몇 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걸 끊임없이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지. 자, 그냥 막연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자 257페이지 자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지문 두 번째 박스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끄트머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거. 자, 등록사업자 어떻다? 자,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자, 잘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등록사업자고 지역조합 등이 결합해서 사업 시행할 때 등록사업자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25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문 하나 나와 있네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특별히 쟁점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259페이지 가서 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지문. 근데 이 지문들이 좀 오래전 지문들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 두 번째, 나머지 지역조합 등에 있어서는 무주택자 외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 파트가 답이 될 텐데 1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끄트머리 조합원 자격 없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만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끄트머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3번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끄트머리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별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답을 뽑았다는 주제입니다. 해서 짧은 지문이지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조합원 될 수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4번 지문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렇지는 않겠죠? 대표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몰라도 돼요. 시험 볼 때 모르는 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끄트머리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또 틀렸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6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특례조항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조합원 자격 요건 잃어버리면 그 사람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따로 인정을 하면 어떻다? 그 조합원 자격 인정한다. 쟁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뭐라고요? 지금 3번인가 나왔잖아요. 3번이나 나왔던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출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등 관련해서 259페이지 거기 앞서서 조합 모집부터 먼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기 앞서서 먼저 답을 외워야 돼. 자, 조합 모집할 때 우리가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조합원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바로 이 사람은 지금 조합사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요것만 달달달 해서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뒤쪽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자, 2번. 자, 끄트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나와 있죠? 1번 뒤쪽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번 뒤쪽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충원할 수 있다. 조금씩 바꿔서 표현하고 있지만 포인트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2번 답이 됐던 질문이네요.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결혼이 발생한 범주 내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해 할 수 있다. 오른편에서 신규 가입하는 게 이제 결혼이 발생하거나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근데 답은 안 되네요. 답이 됐던 지문은 뭐라고요?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자, 4번요.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자, 공개 모집. 틀렸죠? 우리가 외웠던 건 뭐라고요?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자, 5번 지문이요.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원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5번은 버리시고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추가로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답이 됐었죠? 그 다음에 7번 질문.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의 조화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인데 추가 모집 공고일. 틀렸죠?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깔려 있는데 결국은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교재 261페이지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9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답이 안 돼. 자, 답이 되는 주제는 자,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이걸 아까 또 틀리게 뽑았던 게 추가 모집 공고일. 이렇게 흔들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 정도고요. 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조합원 끄트머리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조합은 어떻다? 탈퇴할 수 있다. 2번 지문이요. 자, 끄트머리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죠? 3번 지문이요. 자, 끄트머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앞쪽 얘기 보지 마시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4번 지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에 사연들을 보는 게 아니라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쪽을 보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뒤만 싹싹싹 끊어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되지 않는 주제일수록 어떻다고요? 뒤만 딱딱 끊어가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박스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숫자 최소한 얼마? 20명 이상. 이런 것도 답이 됐네요. 두 번째 이슈. 리모델링 주택조합. 끝머리 20명 이상 예의된다. 틀렸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20명 이상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아까 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요건 인정되지 않는.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지역주택조합. 자, 그거 보니까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주택조합은요, 지금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그리고 얼마? 20명 이상 이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50%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출조 오류입니다. 뒤에 숫자 20명 이상이다. 이런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게 뽑을 때는 대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이대 얼마? 20명 이상. 그러니까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62페이지 이 두 번째 박스 1번쯤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의 선임을 위한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좀 특이했던 거 있었죠? 아까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등 얘들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자, 바로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하는 거. 2번. 자, 시공자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 시험 지문 봤는데 잘 모르겠을 얘기 있잖아요. 패스. 총회 의결 항목을 한번 외워보시던가, 능력 되면 외워보시던가.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울 수가 없다고요.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외워야겠지만은, 여기서는 임원의 선임해임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게 됩니다. 3번쯤은요, 지역조합의 임원이 마지막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틀렸죠? 자, 임원이 결격 사유 중에 해당이 됐다 할지라도, 당연 퇴임했을 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자,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